3만 명 구독자 이 목표를 세웠을 때 달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행동을 설계했을 거예요. 어떤 행동을 설계했나요? 제가 또 그것도 믿음 기반 설계를 했죠. 어떻게? 이 목표를 정한 믿음이 뭐냐를 봤죠. 나는 가치 있다를 믿어주자가 이제 제가 믿고자 한 믿음이었어요. 모두가 나다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자.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면서 하려면 뻔뻔히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반응이 있네 없네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그 이야기들을 콘텐츠로 쫙 풀어보자 해서 지금 콘텐츠 빈도를 엄청 올렸어요. 그래서 한 주에 콘텐츠 발행량이 스레드가 30개, 유튜브 미드폼 영상이 2개, 그리고 쇼츠 영상이 10개, 거기에 뉴스레터가 무료로 나가는 게 주에 3개가 나가고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께 나가는 게 주에 7개가 나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빈도를 확 늘려서 이거를 많이 전하자. 왜냐하면 이게 가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전하면 결과적으로는 구독자도 늘어나겠지.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 이야기들을 이제 듣는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뭘 믿어줘야 되나를 했을 때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봤더니 나는 유튜브 3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주자 이렇게 믿더라고요. 그게 나를 믿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어서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을 설계해야 된다 그랬더니 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이 결과를 그냥 믿음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이 결과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 내가 믿어야 하는 거는 정체성을 믿어야 되는 거죠. 정체성. 나의 가치, 존재, 잠재력을 믿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사람들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여전히 그렇고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의하고 이 정의한 거에 대한 행동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게 연습이 사실 되게 많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콩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거를 해낸다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작을 그런 결과로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시작이 적절할까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고 보통 뭘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는 걸 왜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걸 왜 하고 싶은지, 저도 중시 여기는 건데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뭘 믿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는 거를. 저는 사람들 모두가 나다움이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모두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걸 믿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 되게 결과 중심이고 그 결과라는 것도 결국 요구하는 결과를 내야만 인정해주는 사회에서 성장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게 되게 뒷전에 미인 상태로 사회가 원하는 백그라운드만 쌓으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내 거를 발견해서 여기에 맞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성장을 시작하도록 하면 나다운 성공 누구나 이룰 수 있다. 이게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리고 싶다. 사람들에게 모두가 나다운 성공 할 수 있게. 싶은 거는 원하는 거고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믿음과는 달라요. 그러네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본인의 믿음이 뭐였죠? 모두가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 믿음을 강화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가 이제 알았고 그냥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라는 것도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거를 본인의 그 믿음을 강화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남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본인의 믿음을 강화하려면 사람들한테 뭐 할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믿음을 강화하려면 글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리바이벌 하면서 나한테 확신을 주는구나. 그렇죠. 그러네요. 행동 설계는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흔히 얘기하는 시각화를 한다던가 학원을 쓴다던가 한다던가 몇 번 써본다던가 이런 게 다 거기에 맞닿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기가 생기고 그 행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엄청 강해지겠죠. 포레스트 검프 아세요? 네 알죠. 걔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요. 계속 뛰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따르기 시작했죠. 네. 왜요? 뭔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뭔가 있을 것 각자의 같아.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갈고. 네.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난 생각해요. 본인은 그냥 본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삶을 살면 같은 믿음을 따르고 싶거나 믿고 있거나 믿고 싶은 사람들이 옆에 붙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브랜딩의 원리인데 그래요? 네.
내가 믿는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대접하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예를 들어 믿는다면 그게 누가 됐든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대접을 하는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올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의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만 하는 거니까. 본인의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 결국 진정성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네요. 그럼요. 본인이 믿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독서랑 글쓰기 꾸준히 하는 거에 진정성을 느끼게 만든 이유네요. 날 바꿔줄 거라고 믿고 그냥 꾸준히 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형님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갈수록 난이도가 자, 진정성의 진은 무슨 진일까? 참진, 정은 마음정, 뜻정, 바를정, 고치다, correction. 진은 true, 성은 캐릭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true to yourself인데 나한테 진짜가 아닌 건 고치면서 가는 게 진정성입니다. 나한테 진짜가 아닌 거는 정 고치면서 네. 다르게 고치면서 네. 너한테 진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네. 맞아. 네. 바를 정자가 쓰였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진짜가 아닌 건 버리는 거야. 야, 이게 브랜딩에서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뭘 할 거냐 너무 중요하지만 하지 않을 걸 안 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게 정. 그거랑 너무 맞닿는. 그래서 브랜딩은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하는구나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던 건 우리가 결과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정체성에 대한 믿음, 진정성에 대한 믿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설계하고 결과는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미션과 비전을 이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마일스톤을 리더라는 맞아요. 마일스톤을 중간에 비전으로서 세우는 게 전략적으로 좋죠. 네, 눈에 보이는 목표를 두는 거니까 12주 안에 나는 이런 걸 달성할 거야라는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이럴 때 그럼 12주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은지에 대한 답이 있죠. 그거는 이제 유료 구독자만 알려줘야 자기계발 시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어쩌면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엄청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네요. 그쵸. 근데 저를 욕하지 마시고 형님을 욕해 주시길. 네, 뭐 제 채널이니까 책임은 제가 지는 걸로. 마이크 타이슨의 코치가 어떻게 마이크 타이슨을 코칭을 했냐면 이길 수 있는 상대만 붙인 거예요.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상대를 해서 나 이길 수 있네?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강화돼서 얘가 결국은 마이크 타이슨이 된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로 해서 포텐셜을 끝까지 올려라가 지금까지의 자기계발 시장의 얘기였다면 저는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조건 이룰 수 있는 결과를 쓰는 거예요. 이거 대표님 제가 안 그래도 리츠파카님이라고 100%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렇죠. 야나두의 그 대표님이 그 강연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욕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욕 안 먹어도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결과가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 성취하면 뭐가 올라가요? 자신감의 신이 뭐예요? 믿을신. 네. 내 믿음이 올라가. 이렇게 해놓고 못 이뤘어. 믿음 떨어져. 자신감 떨어져.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그러니까 목표를 100점으로 설정했는데 90점 달성했을 때랑 50점 세웠는데 80점 달성했을 때랑 그렇죠. 요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그럼 90점이 낫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근데 90점이 돼서 우리가 잃은 건 뭐예요? 믿음을 잃었어. 단기적으로 결과는 얻었어. 근데 믿음을 잃었어. 믿음은 장기적인 거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행동들을 설계함으로 해서 너의 자신감을 키워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의미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가치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게 사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게 쉬운 목표로 시작을 해야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 목표가 진화해서 그 다음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해내는 것이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인 거고 이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의미 있게 느끼게 만들고 반복됨으로써 강한 믿음으로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쵸. 이렇게 정리해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루틴으로 돼야 이 믿음이 내 생활로 들어와요. 루틴으로 되면 평상시에 하는 나의 행동들이 나의 믿음의 행동이 되고 작은 반복되는 행동조차도 의미 있는 삶이 돼요.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매 순간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렇게 나의 삶을 설계해 가는 거죠. 좋을 것 같아요.